일본이 그 말도 안 되는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건 역사적으로 뭐 어불성설이니까 더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이 대마도에 대한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하고는 좀 거리가 먼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우리 대마도를 우리가 사실상 지배했고 우리 한국령이었는데 그네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걸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해야 될 것이고, 대마도 사람들도 사실상 한국 전통 문화를 그대로 지금 많이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한국 쪽에 그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대마도의 위치는 어떤지, 또 일본 사람들은 지금 그걸 어떻게 앞으로 역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그 문제가 좀 궁금합니다. 이것은요, 정확하게 저도 대마도 역사 연구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신라 시대 정도까지는 대마도는 확실하게 한국 땅이었어요. 네. 그러나 그 이후에 역사는 조금 바뀌기 시작됩니다. 사실 그 대마도, 그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가는 그 바다가 험해요. 거기서 조선통신사도 거기까지 가는 길목에서 침몰해서 죽은 조선통신사 사람들 꽤 많습니다. 오히려 일본 쪽에서 대마도로 가는 바다가 그런 그 험한 게 없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조선 완조 초기에 그 대마도 도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419년이요. 세종이, 아직은 뭐 태종이 살아 있었으니까 사실 태종의 명령으로 세종이 그 이전무를 보냈죠. 네, 그거는 이전무가 이겼다.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보통 그렇게 그 교육을 하는데, 사실 세종완조실록에 들어가면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소를 정확하게 읽지 않는 부분이 한국에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 한국의 해군에서는 정확하게 기재를 했더라고요. 해군이 낸 책에서는요. 그러나 보통 학교 교육에서는 이전무가 이겼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거 요새는 그 조선완조실록 한국말로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이전무가 돌아왔을 때 이전무의 목을 쳐라, 이 논쟁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이유는 패배해서 돌아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전무의 목을 치면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장군들의 목을 몇 개 치고 마무리합니다. 자,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됐냐고 하면, 일단 그 대마도의 그 도주에게 가서 여기는 조선 땅이라고 인정해라 라고 이전무가 요구를 해요. 그런데 대마도주가 말합니다. 나는 일본의 장군한테 벼슬을 받고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못한다. 이렇게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 이전무의 군세는 그 밀리기 시작해요. 네. 이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독도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당시는 울릉도 문제였어요. 역시 대마도 사람들이 울릉도 문제 일어나기 전에 이거 태종 때요. 울릉도 사람들이 대마도 사람들이 그 조선에 왔습니다. 태종을 만나요. 태종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우리를 그 울릉도에 살게 해 주십시오. 왜? 대마도가 너무 논사도 지을 수 없는 바위 땅이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그때 그 태종이 한 이야기가 뭐냐? 너희들은 일본 사람들 아니냐? 그런 식으로 멋대로 하면 일본의 왕이 나를 욕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고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마도를 사실상 태종이 일본 땅이라고 보고 있었고, 그 다음 그래도 토벌을 하러 갔다라는 사실, 세종 때. 그때는
그러니까 목표가 외그 대치하고 대마도를 조선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거 실패했어요. 그러나 외그가 나오니까 그 외그에 대해서 회유 정책을 써요. 세종. 그렇게 해서 쌀도 치고 뭐 벼슬도 치고 했어요. 그러니까 벼슬을 치웠기 때문에 조선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명의의 벼슬이었습니다. 명의의 관직이었고 실제 관직은 일본에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여서 자 독도 문제하고 연결되는 울릉도 문제가 17세기 말에 숙종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대마도 사람들이 울릉도는 일본 땅이다 라고 주장하여서 탄시 숙종 완주하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래서 그때 대마도에서 일본인들이 왔다. 또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쭉 그러니까 거기서 외구들이 나오지 않도록 벼슬을 치면서 쌀도 주고 무역도 해주고 왜냐하면 거기서 외구가 나오는 이유가 못 살고 있기 때문에 못 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서 조선왕조는 계속 기본적으로 대마도를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진짜 관직은 일본에서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있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3분 지났는데요. 네, 1분 많이 지났습니다. 1분 정도로 말할게요. 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마도는 조선 땅이다, 한국 땅이다 말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라고 일본에서 반론해가지고 마지막은 이승만 자체가 인정해버렸어. 이게 있는 거죠. 자, 결론. 네. 결론. 그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만들 수가 있는가? 그거예요. 우리 땅으로 만들 수가 있는가?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지금 대마도의 일본 사람들보다 많은 숫자의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이 땅 일본인으로 국적으로 바꿔서 살아야 돼. 살고 5년 정도 후에 주민투표 합시다. 이게 우크라이나 방식이에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크림반도는 진로 주민들이 80%를 넘었기 때문에 거기서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러시아로 가겠다. 이게 2014년에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편입된 국제법상의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부정투표였다라고 해서 서방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러시아는 아니다. 그때 주민투표 해가지고 전식으로 주민들의 의사로 러시아 땅이 됐다. 자, 지금 국제법으로 나라의 어떤 지역의 국적을 바꿀 수가 있는 하나의 방법은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멋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서 대마도 노리고 있다고 정확하게 일본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살 수 없게 법을 좀 강하게 만들고 있는 게 대마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살아서 국적도 일단 바꾸고 그다음 거기는 10,000명도 없어. 그러니까 15,000명 정도 가서 주민투표 하면 돼. 그러면 진짜 대마도 가질 수가 있어요. 멋집니다. 여러분 박수. 네.